완죽은 소양면, 천년고찰 송광사가 자리한 곳입니다. 그 어떤 경계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송광사는 천년고찰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사찰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병자호란 이후에 조성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사찰의 풍경에 잠시 마음의 쉼표를 찍어봅니다. 본격적으로 송광사 나들이를 시작해볼까요? 천왕전에 이르자 나타난 소조 사천왕상. 여기 사천왕상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형미가 뛰어나지요. 그래서 최명희 작가의 혼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천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는 그 조형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보물 제1255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매월 초하루에 사천왕 법회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광사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불교 사찰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목조 십자 종루입니다. 현재 보물 제1244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십자 종루가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종루는 저곳에 새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 말을 아끼고 발걸음을 멈추고 세상의 소리 대신 자연의 소리에 마음을 열어봅니다. 바람에 실려온 것이 또 있네요. 은은한 꽃향기인데요. 향기를 따라 이동한 곳. (6,700평) 규모의 연못에 가득 핀 연꽃이 은은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연꽃을 따라 걷는 길,
그윽한 향기가 뒤따르는데요. 원래 송강사는 백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창 때부터 아마 연밭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더러운 진흙 속에서 예쁜 꽃을 피워내죠. 불자들도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어지럽고 사악한 세상이지만은 불성으로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연꽃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흙탕물에서 살면서도 흔들림 없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피워내는 꽃. 두고두고 마음에 품고 싶어지는데요. 송강사의 그 연꽃은 8월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홍년이 지고 나면 저기 백년 그리고 금년까지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이 송강사 연지의 매력입니다. 전통 한옥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고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 이 중심거리에서 우리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의 올곧은 지조를 상징했던 갓인데요. 저희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나 인터넷 방송들에서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갓을 좀 많이 관심 있어 하시고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갓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자 선택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필수품이었던 갓. 예의의 상징인 동시에 멋과 품격까지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갓은 선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대를 지나면서 공예품으로서의 가치도 많이 상승하는 그런 공예품이었고요. 시대에 따라서 왕에 따라서 갓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양태가 넓어지거나 하는 등 시대의 유행을 반영하는 그런 공예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갓은 모양과 색에 따라 갓을 착용한 사람이 처한 상황과 신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갓에는 여러 종류의 갓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백립은 하얀색의 갓으로 국상에 사용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갓이나 페랭이 위에 흰색의 천을 두르거나 흰색의 종이를 둘러서 사용했던 갓입니다. 주립 같은 경우에는 문신이나 무관들이 착용했던 갓으로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착용하였습니다. 은은하게 속이 비치고 바람과 빛이 통하는 여백의 멋이 있었던 갓. 여기에 다양한 형태로 만든 갓끈으로 장식을 더하니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의 눈에도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이나 책으로만 봤던 갓을 실제로 보시고는 거기에 담겨있는 정교한 멋을 많이 놀라워하세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착용하고 싶다고도 많이 하시고 사진도 찍어 가시는 등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한갓진 일상이라는 기획전의 이름처럼 국내 명인 명장들의 작품 다양한 갓을 만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예부터 이어져 내려온 선인들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예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갓진 일상 전시는 갓을 비롯하여 과거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다양한 소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소반이나 화해, 놀이개 등의 다양한 물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무신이 아닌 가죽과 비단을 수놓았던 우리의 전통신 화해부터 옛 여인들이 애용했던 고유의 장신구 놀이개까지 잠시 잊고 있던 전통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느껴지는 극한의 섬세함과 정교함, 그리고 예술적 자태까지 조금은 느리고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싶어질 때 명장들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잠시나마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울창한 숲이 뿜어내는 상쾌한 공기, 한여름 더위를 잊게 하는 짜릿하리만큼 시원한 계곡물, 물길 따라 걷기 좋은 진한 운이람 반이람 숲길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진안군 주천면. 진안군의 대표적 여름 관광지 운이람 반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람 반이람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게 됐을까요? 지금 와 계신 여기 운이람 반이람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는 옛날에는 여기가 굉장히 깊은 협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갈 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하루 중에서 반밖에 못 보고 햇볕도 반밖에 못 보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는 이 운이람 반이람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계곡물의 시작은 운장산. 이 계곡을 따라 지금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 펼쳐집니다. 장마가 그친 뒤 걷는 숲길. 힘차게 쏟아지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나만의 여행을 시작해 보는데요. 지금 이 길은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지질 트레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진안 고원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 9번째 코스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데 굉장히 걷기도 좋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이람 반이라는 계곡이 있고 진짜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굉장히 아름다운 기암괴석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 갖고 해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더욱 힘차게 흐르는 물줄기. 당장이라도 시원한 물속으로 풍덩 하고 싶어집니다. 알록달록한 이정표가
금방이라도 좋은 길로 안내해 줄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번엔 또 어떤 풍광이 눈앞에 펼쳐질까요? 지금 이 길은 이 9코스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막길이 있는 그 코스입니다. 양쪽에 이제 산대나무들이 있고 이 오르막길 중간 정도에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에서 또 다시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협곡들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르막길. 코스 가운데 유독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는 구간이지만 이미 절경에 빼앗겨버린 마음은 힘든 것도 있게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처음 왔는데요. 여기 뭐 아기자기하고 숲도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높은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평지 데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하천에 그 이제 물소리도 되게 맑고 시원하고 이게 지금 날씨도 딱 적당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 둘레길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올라오면서 산숲도 울창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 맑은 공기가 온몸에 이렇게 접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상쾌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숲이 뿜어내는 좋은 기운 덕에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코스. (1940년) 이전에는 길조차 없었던 곳. 하지만 누군가의 수고로 이제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걷는 게 부담스럽다면 도로 옆에 난 정자에 올라 기암괴석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을 내려다볼 수도 있죠. 계곡을 따라 나 있는 이런 기암괴석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1억 년 전이죠. 중생대 백악기 시절에 주변에 이제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흘러내렸던 용암들이 굳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형성이 된 그런 바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바위가 대불바위인데 이 운이란 반이람에 있는 이런 기암괴석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클 뿐만 아니고 얽혀 있는 또 전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바위를 겹쳐놓은 모습이 마치 부처님을 닮았다 그래서 대불바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아기자기한 길. 하지만 때론 웅장하게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 무더위에 지칠 틈을 주지 않죠. 때마침 나타난 무지개 다리까지 눈에 즐거움을 더해주는데요. 지금부터는 편안한 데크길이 시작됩니다. 노약자를 위한 배려죠. 아이를 동반한 가족 소풍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길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건 훌륭한 보너스죠. 주자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송나라 때에 그 주자 또는 주희라고 하는데 그분의 손자가 여기를 다녔기 때문에 그 주자 이름을 따갖고 주자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아.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주자. 예. 어느 계곡이 이리도 맑을 수 있을까요? 시끄러웠던 마음도 잠재워주는 길. 뛰어난 풍광에 몸이 저절로 앞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눈, 귀, 마음, 온몸으로 담아가고 싶은 풍경. 계곡을 끼고 녹색의 나무들이 우람하고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 시름을 잊게 하는 아름다운 길. 진한 운이람 반이람 숲길입니다.